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재동입니다.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우성입니다. 뭐 해야 되지? 선생님, 맨스토크 우리 이름 지은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맨들의 토크죠. 그래서 저희 비뇨의학과 주제랑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가볍게 이제 대화로서 좀 풀어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이름이 맨스톤 비뇨의학과거든요. 저희 병원 이름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서 맨스토크라는 채널명으로 인사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맨스톤 비뇨기과랑 발음이 비슷해서 맨스토크 한 표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뒤에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 상에서라도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맨스토크 주제는 뭘까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할 주제는 바로 헤르페스입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헤르페스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꼭 이 주제는 꼭 유튜브 촬영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꽤 이제 좀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좀 다루면 나름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이해하는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처음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헤르페스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원장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처음에 PD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긴 어디지? 뭐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원장님. 평생 감염이 지속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환자분이 질문했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원칙적으로 잔복된 헤르페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잠복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잠복기까지 유병기간에 포함을 한다면 마치 진짜 불치병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쉬운 말로 없을까 해서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이 약간 감기인데 밑에 생기는 감기다. 생식기 쪽에 생기는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감기도 사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전염될 수 있잖아요. 밑으로는 이제 성매개로 전염이 되는 거겠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감기가 가지고 무슨 불치병이니 뭐 난치병이니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헤르페스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똑같은 질환이 아니긴 하지만은 보통은 헤르페스 감염된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오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떨면서 막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환자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혼인 경우에는 추후 혼인을 하거나 혹은 2세 자녀 계획을 세울 때 모자 복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별거 아니라고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주의를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그렇진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감기에 비유해 주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흔하게 쉽게 걸릴 수 있는 성병인 건가요? 맞아요. 그 질문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흔한 거냐, 내가 걸렸다는데 도대체 내가 인구에서 몇 프로 정도냐, 나는 얼마나 잘못된 거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서바이마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뭐 유병률 보면은 헤르페스 E형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 정도 퍼센트로 감염률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길 다니면은 10명 중 1명. 성인이라. 그쵸. 성인에서 뭐 그 정도라고 봐도 굉장히 흔한 거죠. 그렇게 흔한 병, 얼마나 안 좋은 성병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좋고 안 좋고의 의미는 질환이 보이는 중등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초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1년 이내에 재발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진료하실 때 1년 이내에 막 6회, 8회 이상 자꾸 재발이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6번 1년에 재발했다고 치면 약물 복용이 5일이고 유병 기간도 또 있는데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걸리게 되고 병원에 오면 일정한 파트너와 함께 안전한 성생활을 가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횟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 파트너를 사귀게 되고 이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혹은 이제 막 결혼을 한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환자 상담을 통해서 경험해 보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한 초회 감염의 빈도가 높은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남자가 걸렸으면은 콘돔을 사용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거꾸로 PD님께 질문해 볼게요. 콘돔을 사용하면 100% 임신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아니라고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쵸? 몇 프로일까요? 90%? 96%랍니다. 방금 전 WHO 기준을 찾아봤는데 이 설명을 해주면 환자분들이 좀 거꾸로 감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내 몸에서 나가게 되는 사정액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베리어 메서드라고 부르는 이 피임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서로 체액의 교환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굉장히 밀접한 정도의 피부 접촉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음경의 일정 부분을 감싸는 정도의 방법을 통해 내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성매개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병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약물 치료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경구 약물 치료, 보조적으로 이제 국소 도포 요법이라고 해서 연고를 처방해서 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죠. 원장님 말씀하신 항바이러스제도 제한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전 세계에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 바이러스는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포가 올라오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하는 질환이 피부 병변과 함께 발현이 됐을 때 그것을 억제하고 다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치료제일 뿐 몸에서 없어지게 치료한다던가 아니면 애초 발현이 막아지는 방식의 백신이라던가 하는 치료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신이라는 게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예방 접종이라든가 그런 게 현재로서는 이제 연구 단계 정도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도 약물 치료를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럼 이거가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불치병이니 난치병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치료가 완전히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아쉬운 점이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헤르페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뭐 중한 질환이라고 하기는 또 안 그런 면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HIV 감염 환자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몇몇 환자군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건강상의 타격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랬을 때 내가 취해야 되는 액션을 잘 안다면 감기 걸릴 때 얼른 치료를 해서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하고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증상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셨는데 그 증상이 뭘까요? 그렇죠. 증상 얘기를 해야죠. 보통 환자들이 알만한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룹드 베지클이라고 하는데 모여있는 수포들이 수포죠? 네. 발생이 됩니다. 네. 단 한 개의 수포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작은 수포들이 모여서 일정한 피부 분절을 따라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 수포가 생기기 전 전구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는데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운동신경절은 침범을 전혀 하지 않고 감각신경의 신경절에 잠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부분도 피부 분절을 따라서 감각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뭔가 하고 불어서 약간 아픈 통각 혹은 약간 간지러운 느낌, 아픈 느낌 이런 느낌이 외성기의 특정 부분에 느껴지게 되면 한 번 정도 경험하게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잊지 못할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회차, 3회차에 해당하는 재발성 성기 단순 포진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진이 발생되기 전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 궤양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까지는 건데 까진 환자들이 꽤 많아요. 헤르페스 말고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단될 때는 까졌을 때 헤르페스 말고도 다른 질환을 많이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궤양성 질환에서 성기에 보통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헤르페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성관계 하고 나서 뭔가 찢어졌대. 맞아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 해서 찢어져 연고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헤르페스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 병원 와서 그래도 확실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다. 원장님 오늘 멘토크 1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헤르페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셨던,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꽤 중요한 정보와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지금 약간 오늘 현타 2번이네요. 이게 편집 잘 해주실 거예요. 영상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좀 두서없이 헤르페스 감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좀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그런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